인생의 고찰과 돌아봄을 선사하는 UPD의 책 읽어주는 듯한 코너. 오늘의 주제는 수생목에 대해 다루고 그에 따른 대부분 인생에서 오류를 범하는 부분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수생목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수생목이란 간목 탄생의 시절부터 마지막 개수까지 한 세대를 거쳐 경험을 거르고 걸은 유전자의 데이터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역할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원국에 수생목이 잘 되어 있으면 준비성이 철저하죠. 이 준비된 모든 데이터를 쓰려면 토국수가 되어야 쓸 무대가 생깁니다. 즉 4차 산업에 맞춰 현 경제적 시스템에서 필요한 지식을 쌓으려면 수생목뿐 아니라 화생토를 한 토에게 목국도 해야 허울뿐인 수생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화와 토가 약하면 사회에 필요한 지식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겠네요. 인형 만들고 로봇 만들고 수집하고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쪽이겠네요. 여러가지 수생목이 있겠죠. 지지에 있는 수와 정관에 있는 수는 다릅니다. 지지의 수생목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수의 수생목은 해중 임수가 봄부터 가을까지 모든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 몰아치는 수생목을 해줍니다. 이것저것 전부 나무 전체에 물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한낮에 잎에도 줄기에도 뿌리에도 물을 주게 되면 잎이 막 타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듬뿍 주는 것이 해수의 수생목입니다. 원래 나무에는 뿌리에 물이 닿게 하여 흙에 물을 주면 겉으로 나와 있는 줄기와 잎은 그대로 보존되고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여 영양분을 위로 올려 잎까지 전달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자수입니다. 해수와 자수 그리고 축토의 수생목은 당연히 다르겠죠. 해수가 수생목 해준다는 것은 부모 자식 간처럼 후원을 받게 되는 환경이고, 목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의 뒤를 봐줄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수는 범람하는 물과 같아서 무토나 기토로 토국수로 한 다음 수생목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목된다고 해서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자수가 수생목을 해줄 경우 나무의 뿌리인 근본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스스로 자립할 줄 아는 성정이 나타나며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특히 자월생들은 병화나 사화가 있어야 수생목을 받고 사회에 펼칠 줄 알게 되니 추운 자수를 풀어 수생목을 하는 개념입니다. 즉 스스로 자립을 하여 준비한 것을 사회에서 잘 활용하려면 병화나 사화 또는 이러한 운이 오면 마음껏 펼칠 수가 있습니다. 축토의 수생목은 해수의 범람하는 수생목이나 자수의 스스로 클 수 있는 수생목을 지나 딱 필요한 만큼 딱 생존에 필요한 수생목만 해주는 것이 축토의 수생목입니다. 겨울의 막바지이고 축중개수와 신금 자체가 거르고 또 걸러서 새로운 탄생에만 쓰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후원을 받아도 물질보다는 정신적 지주만 된다고 할까. 이러한 수생목의 개념을 원국에 대입해 보면 수생목이 원활할수록 후대의 지식을 전파할 수 있고, 인생의 경험과 바탕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이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물질로만 한정시키자면 재산 상속이 되겠죠. 갑자기 이런 시조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불러줘. 언제든지 지원할게. 옷이도 좋아 자시도 좋아 언제든지 수생목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부르며 한참을 생각해도 남이잖아. 목들이 나를 불러준다며 이하 불문하고 넌 내 자식이니까, 넌 내 사람이니까, 넌 내 사랑이니까 무조건 수생목 할 거야. 내 목표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전생의 인연 과보에 의해 내가 너한테 잘못해 주었으니 이번 생에는 꼭 갚을게. 아무 이유 갖다 붙이지 않을게. 그게 바로 특급 사랑이야. 아니 정관 네가 애들한테 해준 게 뭐야?
상만경만하고. 아니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그기를 치고. 아니 여보 이제 행복해지려는데 왜 눈을 안 떠? 여보 정만 서류한다요. 또 내 목들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그래 엄마로서 많이 부족했지? 날 헌신짝이라 불러줘. 엄마란 이유가 없어. 엄마란 단지 무조건 수생모 간단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재산 상속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편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평생 새 빠지게 벌어서 자식 잘 되라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여유 자금을 만듭니다. 원국 금생수가 가능해야 여유 자금이 넘칠 수가 있죠. 물론 계절마다 다른데 기본 봄 여름생들은 금생수가 되어야 목생화로 쎄 빠지게 번 돈을 모은다는 개념이 나오고, 토국수로 재테크도 했다가 미래에 대한 자산을 불리게 되고, 최종적으로 금생수로 현금을 불립니다. 이 모은 자금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상식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만약 어리석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을 물려받아 지철에 먹을 것이 많이 널려 있다면 과연 이 자식이 고마워하며 바르게 사는 노력을 할까요? 과연? 로또 당첨되었다고 과연 행복해질까요? 당장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큰 천국을 맛봤으니 큰 지옥만 남게 된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대부분 일확천금으로 들어온 재산에서 욕심이 가득 차 금방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10년 동안 고군분투하며 자강불식하여 이력을 벌었을 때와 단 하루 만에 피땀의 노력 없이 이력이 생겼다면 이 둘에 쓰이는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겁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있거나 경제적 마인드도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근면성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산을 물려준다면 10중 8구 후손들은 큰 죄악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땐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를 위해 후원하는 쪽으로 한다면 자식들한테는 원방을 듣겠지만 후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 또한 한때 부친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부친은 아주 누추하고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아니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산 중턱 흐름한 암자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저는 부친의 삶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가끔 찾아뵈어 공포도 겪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본의 한 중년분께서 소문을 듣고 부친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년분은 일본에서 여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고 일본의 한 스님한테서 조언을 듣고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절을 10군데 지어야 너의 업식이 풀린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뭐 일본말로 스미마셍 한국 가서 보시바이 데스 네 인생 쓰고요, 대충 뭐 이런 식이었겠죠. 영화에서나 보는 007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당시 약 2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20년 전쯤이었으니까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엄청나죠. 난 속으로 땅 싸고 건물 지어도 이야 남는 돈이 얼마냐 라고 놀라고 있었던 중에 부칠은 단칼에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절에 알아보라고. 아, 존경하지 말까? 아주 잠깐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한테는 매우 고마운 일이었고 나를 깨우쳐 주는데 크게 한몫한 그 일본 중년분께 감사드리고 부친으로부터 더 큰 존경으로 남게 된 계기가 되었죠. 명리학적으로 따지면 월주가 흉신 또는 귀신이 된 팔자, 오행이 편중된 팔자, 그리고 대운 자체가 원국 많은 오행을 더 부추겨 흉으로 가는 팔자가 있습니다. 이런 팔자가 만약 부모의 유산을 일찍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말아먹고 자만에 빠져 평생 도박이나 유흥에 빠져 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중간에 다시 딛고 일어나면 안 되냐고요. 이런 팔자가 일찍 유산을 받을 경우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게 되고 트라우마로 남게 되기에 청년 시절은 청년답게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란 결국 노력해야 결실을 얻게 된다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유산을 물려주고 틀어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는 사람은 결국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도
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공황장애나 때로는 인간관계 트라우마로 남게 되니 이러한 경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돈으로 보거나 일부리는 수적으로 보거나 자녀한테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억지로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 부인을 집안일 하는 기계로 보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수생목에서 수라는 것을 깊게 고찰해 볼까요? 수는 학습에서 모으고 저장하고 수집하고 응축하고 쉼을 나타내고 화의 확장을 누르고 금생수로 필요한 개체와 데이터, 유전자만 남겨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에 지혜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의 예지에서 그 말하는 지혜. 자, 이 수라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이러한 태초를 의미합니다. 역사를 갖춘 현 시대는 큰 대운으로 이제 금생수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가 다 됐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제 곧 빙하기가 오면 모든 자연은 자신의 영역을 되찾게 되겠죠. 인간이 토국수에 인위적으로 만든 모든 역사와 발자취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태초의 모습으로 이것이 수를 의미하고 완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직 인간이 나오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구가 생긴 50억 년 동안 이러한 역사가 수차례 반복되었겠죠. 수생목이란 결국 이것저것 아무거나 물려주어 인연 과보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 딱 알맞은 바르게 물려줘야 할 것만 거르고 걸러 자연에 맞춰 그 엑기스만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수생목의 의미였고, 인간 또한 이를 바르게 행한다면 자연을 파괴하고 역습하고 역행하는 것이 아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행위임을 인식하면 자연으로부터 큰 복은 주어집니다. 결국 인간은 자연의 몸을 빌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요. 감사합니다.